네, 먼저 오늘 그 판금 웨비나를 소개를 맡게 된 P&I 솔루션스의 기술 문재성이라고 합니다. 판금 웨비나인데 뭐 하는 곳이 오늘 뭐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 먼저 판금 소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판금 모듈이 어떤 모듈인지 소개해드리고 왜 써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판금을 이미 쓰고 계신 분들도 아마 오늘 참석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소개만 하는 건 아니고 이 판금에서 좀 좋은 기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몰랐을 기능 같은 것들도 좀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판금을 소개를 해드리면 두께가 일정한 판재 부품을 설계하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두께가 일정하다고 해서 이제 모든 부품이 전 구간 다 일정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가공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깎아내거나 이제 판금에 뭐 홀을 뚫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두께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두께가 이제 두꺼워지는 경우는 없겠죠. 판재가 이제 두꺼워지는 경우는 뭐 판을 덧대거나 용접을 하거나 이런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서는 또 어셈블리를 활용하는 게 맞기 때문에 이 판이 두꺼워지는 것들은 또 차단이 되는 좀 더 정확하게 설계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금 설계에서는 이제 판금 피처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벽을 이제 판이죠. 판을 구부리거나 절곡을 하거나 이런 형상들을 만들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형상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형상들을 그냥 일반 솔리드 부품에서 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판금 모듈에서는 판금 피처가 옵션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줘요. 우리가 옵션을 고르면 해당 옵션에 해당하는 형상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설계가 훨씬 더 편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개도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판금 전개도죠. 네, 전개도를 생성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판금 모드를 왜 써야 하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판금을 쓰면 오히려 느려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판금을 쓰니까 느려진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 제가 질문을 받는 경우들을 좀 보면 이게 판금을 썼을 때 느려지는 경우는 실제로 모델링과 제품의 간극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외관에 외관 모델링을 하고 쉘을 마지막에 넣으면 두께가 일정해지니까 모델링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이 모델링을 기준으로 도면을 만들고 제품이 나왔을 때 모델링과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이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죠. 이 설계자분들이 다 욕심이 있을 겁니다. 이 모델링이 가라가 아니라 약간 가짜가 아니라 진짜 제품과 흡사하게 모델링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조립을 할 때 어떤 간섭이라든지 부품 간의 간섭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모델링과 제품을 실제로 동일하게 만들려면 그때는 확실히 판금을 쓰시는 게 빠릅니다. 빠르고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링과 제품의 간극을 좀 최소화할 수 있고 그만큼 시간도 단축되고요. 전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개도를 이제 우리는 전개도를 직접 설계자가 만들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전개도라는 게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냥 내가 만든 모델링이 전개가 가능한 형상인지 체크를 한다거나 혹은 모델링 과정에서 잠깐 전개를 하고 모델링 후에 다시 전개를 접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시려면 일반 솔리드 부품이 아니라 판금 모델링을 했을 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일반 솔리드 부품에서는 할 수 없는 모델링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판금을 좀 쓰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관점들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영상을 틀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크레오를 직접 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오에서 판금이 어떤 식으로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밴딩 할 때 이제 라운드 형상이 생기겠죠? 접을 때, 우리가 판을 접을 때 라운드 형상이 생길 텐데, 기존 솔리드 부품에서 이런 것들을 묘사하려면 스케치에서 라운드를 직접 그리거나 아니면 나와서 내 외측에 직접 라운드를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판금에서는 그냥 이 라운드 옵션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판금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라운드를 추가할 거냐, 안 할 거냐, 혹은 라운드 값을 내부로 넣을 거냐, 외부로 넣을 거냐 등의 라운드 값들이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릴리프 형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을 접었을 때 이제 깨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교차되는 부분에다가 가공을 하는 게 릴리프잖아요. 그런 릴리프 형상들도 기존에는 밀어내기 하고 라운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직접 만드셨으면 판금 모듈에서는 옵션으로 이렇게 판금 옵션으로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크레오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냥 외곽을 이렇게 만드시고 외곽 형상을 만드시고 쉘을 넣어서 쉘을 넣었으니까 모든 구간 두께가 일정하겠네. 문제 없겠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런 형상들은 하나의 판을 접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용접으로 만들자니 그것도 이상하죠. 보시면 이 부분만 따로 만들어가지고 용접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이상하단 말이죠. 이런 이상한 형상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나는 정말로 판금에서 실제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컨트롤하겠다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지러워집니다. 어떤 식으로 모델링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런데 판금으로 이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솔리드 부품을 작업 탭에서 변환하는 방법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새로 만들기 눌러서 이 유형에서 판금을 선택하고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판금 부품을 만들면 판금에서 쓰이는 전용 리본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모델 리본 메뉴도 있죠. 이 두 가지를 따로 분리해서 쓰는 게 아니라 판금 부품에서는 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명령어들도 쓰면서 판금만의 피처를 또 제공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대부분들의 명령어들이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떤 판을 절곡하고 구부리는 거기 때문에 혹은 많은 거기 때문에 일단 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활성화된 명령어들은 판을 만드는 명령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밀어내기죠. 밀어내기. 밀어내기로 제가 간단하게 판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일반 부품과 비슷하게 생긴 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치수도 임의로 입력을 해서 보시면 지금 그냥 디귿자로 만들었습니다. 선을 디귿자로 만들고 확인을 눌렀더니 두께를 지정할 수가 있고 라운드 부분에, 밴딩 부분에 라운드가 자동으로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라운드 형상은 옵션에서 추가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할 때 내부 외부를 기준으로 반지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지름을 넣어서 형상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가 판을 하나만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을 하나 더 만들면 바디를 추가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품 안에서 하나의 판을 구부려서 만들어야 되는데, 볼륨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벽을 만들었을 때 첫 번째 벽의 두께를 따라가야겠죠? 하나의 벽이니까. 그래서 두께는 이제 첫 번째 부품, 이 첫 번째 피처를 따라가게 만든다던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판금에서 꼭 지켜져야 되는 규칙들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판금 모듈이 좋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 이제 보여드린 이제 형상을 보시면 여기에다가 제가 벽을 추가할 겁니다. 벽을 플랫을 눌러서 추가하시면 벽과 벽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공간들도 우리가 일일이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코너 처리라던가 이음매와 함께 만들기를 해서 이렇게 형상을 붙인다거나 간격을 최단 거리로 준다거나 블라인드 등을 사용해서 따로따로 준다거나 혹은 중첩 같은 형태도 가능합니다. 중첩 같은 형태로 옵션을 선택해서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외곽에 있는 치수들이 변해도 일일이 이런 구간의 형상들을 치수를 일일이 바꾸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옵션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코너 부분의 형상도 마찬가지죠. 릴리프에서 코너 릴리프에 가보시면 V 노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수직 혹은 원형, 사각형 등으로 만들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자, 사각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각으로 나올 때 우리가 정하게 되는 이 모양과 치수는 우리가 접은 다음에 넣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펴진 상태죠. 펴진 상태. 가공을 펴진 상태에서 하고 마지막에 접기 때문에 크레오 판금 모듈에서도 이런 식으로 치수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사각 릴리프를 적용을 하고 밴드를 딱 펴보면 이 상태의 치수를 우리가 넣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판금 모듈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접은 상태에서 분명히 모델링을 하실 거란 말이죠. 폈을 때 어떤 형상일지를 예측하고 그 상태에서 모델링을 하고 다시 접었을 땐 또 어떤 형상일지를 전부 다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황에서도 옵션으로 펴진 상태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그 펴진 상태에서 치수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짧은 벽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벽을 세웠을 때 이 벽 양옆에 들어가는 릴리프 형상 같은 것도 밀어내기를 일일이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릴리프에서
밴드 릴리프를 사용해서 립이 아니라 사각으로 제거를 하거나 타원형 등으로 제거를 하고 블라인드 등을 사용해서 원하는 대로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겠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옵션을 직접 적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수정도 간편해진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형상을 제거하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Z자로 구부려져 있는 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의 모델링을 하실 때는 형상을 제거하면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쵸? 그대로 내려가면서 여기 보시면 이 판을 기준으로 형상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제거가 돼 있어요. 이런 거는 가공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경우가 없겠죠? 웬만하면. 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경우, 뭐 전용 지그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게 조금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판금 모듈에서는 제거 가공을 할 때도 이 판금이기 때문에 판의 수직으로 옵션을 지정해서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평소에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판금으로 모델링을 할 때는 옵션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정확한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밴드 펴기 등의 활용도 마찬가지죠. 기본 모델링에서는 한 번 구부러진 형상을 만들었으면 핀 상태를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피는 게 불가능하죠. 그런데 황금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핀 상태와 구부려진 상태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죠. 네. 구부려져 있는 판이 있고 원할 때 밴드를 펴고 그 다음에 이 모델에 있는 탭도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이 밴드된 부분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탄젠트 모서리입니다. 네, 밴드된 부분을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이 구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형상을 넣고 다시 황금 리본 메뉴로 돌아와서 밴드를 복귀하면 펴진 상태에서 모델링한 게 구부러진 이후에도 적용이 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모델링이 분명히 필요하실 텐데 황금 모듈을 쓰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황금 모듈을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유용한 판금 피처들. 이것들은 이제 판금 바디에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형 같은 부품입니다. 형 같은 부품. 방금 제가 이제 만든 이 상태, 이 부품에서 이 가운데에다가 사각형 모양으로 옵셋 형상을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사각형을 그리고 밀어내기를 한 다음에 쉘을 넣고 서피스를 제거하는 약간 귀찮고 오래 걸리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두께가 일정한 형상을 만드는 것에 관해서는 판금 피처로 전부 다 제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형에 들어가서 스케치된 형을 클릭해서 스케치를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만, 이 범위만큼만 오프셋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 오프셋을 시킬 수가 있고 옵션에 들어가서 테이퍼, 구배를 추가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서피스만 제외해서 바람구멍 같은 형상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을 설계할 때는 이 기능을 써서 이제 바람구멍 약간 환기가 되도록 만들고는 했죠. 그리고 라운드를 이렇게 배치하는 등의 형상. 이런 형상들은 전부 다 두께가 일정한 어떤 형상을 유지하면서 편집을 할 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런 형상을 전부 다 피처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판금에서 모델링을 하는 게 결국에는 훨씬 더 빠르게 편집을 그리고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기능도 한번 보시죠. 자, 전개도 생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개도는 이제 만들지 않는 분도 이제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이제 전개도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분들이 만들다기보다 판금 업체, 외부 가공업체나 내부 가공업체에서 만드실 텐데 그것과 별개로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밴드 펴기를 해서 중간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리고 밴드 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실패를 합니다, 피처가.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내 모델링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고치는 어떤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판금 모델링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판금이 두께가 일정한 어떤 부품을 편집하고 모델링하는 데에 유용하다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판금 모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미 만약에 또 판금을 쓰고 있다고 하면 제가 모르실 법한 기능들도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판금 매개 변수라는 걸 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금을 썼을 때 수정이 훨씬 빨라진다의 예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판금에서는 여러분들이 모델링 이런 어떤 판금 피처를 사용할 때 값들 있죠? 이 값들에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런 릴리프 옵션들을 봐도 치수 혹은 이런 전체 통과 같은 옵션 자체에도 괄호가 쳐져 있는 경우가 있죠. 이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판금 매개 변수입니다. 우리가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썼다면 매개 변수에 매칭되는 값들이 있어요. 이런 식이죠. 매개 변수 창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판금에 라운드를 적용할 때, 아, 이 밴드 라운드는 내부가 기준이냐 외부가 기준이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매개 변수로 미리 지정해 놓고 이 인사이드를 아웃사이드로 바꾸면 그때부터는 실제로 매개 변수를 지정한 모든 변수가 한꺼번에 바뀌는 겁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미리 매개 변수와 매칭을 해놓고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판금 매개 변수들을 사용해서 관계식을 미리 지정해 놓으면, 관계식을 지정해 놓으면 매번 라운드는 몇이어야 돼. 두께가 3일 때 라운드는 몇이어야 돼를 일일이 지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형상을 추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치수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형상이 자동으로 들어가면서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계식을 그냥 다 없애고 나서 이 매개 변수에서 내부 라운드 값 있죠? 이 내부 라운드 값이 2인데 사로 한번 바꿔볼게요. 예, 사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재조정을 하면 지금 매개 변수를 적용한 값들만 순간 라운드 값이 바뀌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형상 혹은 릴리프 형상이나 코너 릴리프 이 간격 같은 것들도 매개 변수로 컨트롤하면서 빠르게 수정하고 일괄적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크레오 11.0에서부터 적용이 되는 판금에서의 멀티바디입니다. 판금에서의 멀티바디가 원래 됐었는데요? 이제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멀티바디가 아니었을 겁니다. 기존의 이제 부품에서는 판금의 멀티바디가 아니라 이 판금 부품에서 솔리드 바디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었고 11.0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판금 바디도 멀티바디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제가 여기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부품을 하나 만들었죠? 제가 이제 영수증 케이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위쪽에 커버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어내기를 사용해서 부품을 이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부품을 참조해서 바로바로 하나의 부품 안에서 멀티바디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설계가 가능한 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이게 판금에서도 이제 가능하게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디를 추가하지 않고 만들면 기존의 바디에 합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새로 만들면 이 경우에는 부품에 연결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께를 따로 편집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부품에서 멀티바디를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멀티바디를 사용하면 이 전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플랫 패턴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플랫 패턴과 밴드 표기의 차이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 플랫 패턴은 항상 이 피처 모델 트리 맨 아래에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수정을 할 때, 플랫 같은 걸 추가를 할 때, 자동으로 플랫 패턴이 억제가 되면서 맨 아래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최종 전개도를 항상 플랫 패턴으로 만들어서 도면에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플랫 패턴을 만들 때도 바디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죠. 특정 바디만 플랫 패턴의 상태를 플랫하게 만든다거나, 그쵸? 특정 바디만 플랫하게 만들거나, 혹은 특정 바디만 초기의 상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섬세하게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바디를 써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 부품과 판금 간의 변화. 이것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이제 나는 솔리드 부품으로 만드는 게 너무 편해요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 판금 변환으로 전개도를 피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솔리드로 만들고 판금으로 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혹은 내가 솔리드 부품을 만드는 게 내가 아니라 외부에서 판금 부품이나 솔리드 부품이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중립 파일로 오겠죠.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로 오실 텐데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판금으로 변환해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텝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텝 파일을 열었을 때 보시면 그냥 일반 PRT 파일로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작업에 가셔서 판금으로 변환을 누르면 구동 서피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동 서피스라는 거는 특정 어떤 서피스가 이제 지정되는 건 아니고요. 밖과 안쪽, 어느 쪽을 우리가 치수의 기준으로 삼을 거냐,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바깥쪽, 대부분 이제 바깥쪽이겠죠? 바깥쪽을 구동 서피스로 잡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판금 부품, 판금 모델 트리가 나오는 걸 봐서는 판금 부품으로 이제 변환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와이드파이어로, 와이어 프레임으로 모델을 보면 바깥쪽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고 안쪽이 검은색으로 표시되는 걸 알 수 있죠. 치수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설계의 기준이 이 바깥쪽 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밴드 펴기 등을 할 때 이 안쪽은 선택이 안 돼요. 보시면 안쪽에서 선택을 하고 싶어도 항상 이 구동면 혹은 고정 형상이라고 요즘 표현하는데 이 구동면이 이렇게 선택을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판금으로 변환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판재를 구부려서 만들 수 있는 형상은 아니죠. 이 경우에는 변환이라는 옵션을 써서 얼마든지 이 전개가 가능하도록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환에 들어가면 일반 솔리드 부품을 판금으로 바꿀 수 있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이 나는 용접이 아니라 접는 형태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모서리 밴드를 사용해서 밴드를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끊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모서리 립을 사용해서 끊을 수가 있겠죠. 이 모서리 립 같은 경우에는 내가 형상을 끊을 때 연관된 부분들이 자동으로 라운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코너 부분에는 자동으로 코너 릴리프가 형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 형상이 지금 필 수 있는 형상이라면 그때는 코너 릴리프에 들어가서 이 코너 릴리프 형상도 사각형 혹은 수직 등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들을 판금에서 또 전부 다 묘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다면, 판금에 쓰는 게 불편하다면 일단은 솔리드 부품으로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판금 부품으로 넘어와서 판금 피처들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텝 파일을 가져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 트리에 가져오기 피처만 있고 다른 피처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유형 모델링을 한번 써볼 수 있을 겁니다. FMX라고 부르죠. 유형 모델링이 솔리드 부품일 때는 이런 명령어들이 없죠. 그런데 판금 부품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판금 전용 유형 모델링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 부분에 이제 코너 릴리프인데 코너 릴리프가 피처에는 없지만 코너 릴리프 편집을 누르고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코너 릴리프 형상을 인식을 해서 수직에서 V노치로 정사각형 등으로 우리가 어떤 피처 형상이 없는 경우에더라도 마음대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제 벽 끌어오기 같은 기능들, 벽을 잡고 끌면 끌어와진다거나 이런 기능들입니다. 이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봐가지고 한번 묘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뒤에 문을 붙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접은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될 때는 이제 변환 기능을 써서 밴드를 추가한다거나 네, 밴드를 추가한다거나 라운드가 너무 크네요. 네, 밴드를 추가하고 이 양쪽에 있는 립도 내가 릴리프 형상도 마음에 안 들 때는 유연한 모델링에 가서 밴드 릴리프 편집을 누르고 밴드 영상을 누르면 릴리프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립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각 혹은 타원형 등으로 우리가 바꿔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바꾸셨을 때는 기존의 크레오 판금 등의 옵션들을 활용해서 그대로 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이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환을 하신 다음에 플랫 패턴 등을 사용해서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이 상태를 단순화 표현이나 인스턴스 생성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단순화 표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도면에 표현을 하거나 혹은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패밀리 테이블에서 전개가 된 인스턴스와 전개가 되지 않은 인스턴스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형식의 모델링들은 일반 솔리드 부품에서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아크레오 판금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솔리드에서 우리가 솔리드 부품이 아니라 판금 부품으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좀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판금 부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판금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솔리드 부품에서 판금으로 변환을 해서
혹은 중립 파일을 판금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판금 웨비나를 보시고 좀 평소에 궁금했던 질문 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만약에 판금 쪽을 사용하셨거나 혹은 내가 지금 판금 모듈을 사용하는 걸 처음 보는데 이런 게 가능한지 이런 게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대답을 이제 해드리거나 혹은 이 취합을 해가지고 나중에 채팅을 쳐주시면 총합을 해서 저희가 해결 정답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아,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진행하고 저희 방금 예. 형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여기 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가진 판이 있겠죠. 기존의 형이라고 하면 원래는 이제 스케치를 한다기보단 어떤 파일을 불러와서 그대로 프레스로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찍었을 때 이 두께를 유지하면서 오프셋 되는 형상을 전부 다 우리가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펀치형 같은 경우죠. 펀치형을 딱 누르면 부품을 고르라고 말을 해요. 부품을. 그러면 형 부품을 제가 미리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부품을 예를 들어서 형으로 사용한다고 쳐보죠. 펀치형으로. 그러면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이 조립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신 UI죠? 많이 보신 UI. 의 부품을 평소 조립하듯이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고, 잠시만요. 네. 면과 면을 조립하고, 그 다음에 면과 면을 또 조립하고, 그리고 면과 면을 조립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프셋 끈 곳은 아랫방향이죠.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실제 부품을 찍었을 때, 그쵸? 찍었을 때 그 영상 그대로 오프셋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의 기능이고요. 형의 기능이고, 이렇게 형을 만들었을 때 이제 옵션에 가셔가지고 배치 모서리 혹은 비배치 모서리에 라운드 등을 추가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부품을 활용한 형입니다. 만약에 내가 부품이 아니라 스케치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면 형을 그냥 들어가서 스케치를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면을 스케치하면 이 단면이 그대로 밀어내지는 것을 형으로 사용한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대로 밀어내지는 것을 형으로 사용한다. 이 경우에 만약에 구배가 필요하시면 옵션에 가서 테이퍼 추가를 한다거나 혹은 마찬가지로 비배치 모서리나 배치 모서리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준비가 되진 않았지만 퀼트로 이렇게 퀼트를 가져와서 해당 퀼트를 면으로 대체를 한다거나 혹은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 있죠. 파고 들어가 있는 형태로 오히려 올라오게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각각의 옵션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이 손을 들어주신 분이 있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예. 용접 부위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 판금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판금에서 피처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절곡이나, 그렇죠? 절곡이나 이제 이 롤링이죠. 롤링으로 말아서 만드는 형식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만약에 용접 부위를 표현을 하겠다고 하시면, 이제 다른 판과 판들이 용접이 될 거잖아요. 그럼 다른 판을 만드시고, 이 판금이 아니라 또 용접 모듈을 사용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크레오의 용접 모듈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어셈블을 한 다음에 용접 기호나 혹은 용접 형상들을 추가하는 거죠. 이거는 판금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용접 모듈을 활용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교육 신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교육을 한번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팹노트 같은 걸 이제 프레스와 함께 모델링하는 경우. 아, 이것도 이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네요. 아마 팹노트나 뭐 클린칭 볼트 이런 것들이겠죠? 클린칭 부품들. 이런 부품들을 이제 판에다가 뭐 압입을 하거나 혹은 용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두께가 일정한 곳에 두께가 두꺼워질 수 없기 때문에 판금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그런 경우에는 밀어내기를 사용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클린식 볼트라고 한번 보는 거죠. 이렇게 볼트를 만들려면 일단은 바디가 새로 추가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솔리드 부품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만들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금 부품이라고 해서 꼭 판금 안에 있는 어떤 판금 피처나 부품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델 탭으로 넘어오셔서 이 모델에 있는 모델 바디, 솔리드 바디를 좀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밴드 표기를 했을 때 이게 안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그쵸? 네, 이런 것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밀어내기가 만들어질 때 이 스케치가 이런 것들을 참조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벽을 내가 지금 이 클렌징 볼트가 위치하고 있는 벽만 일단 참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조에 들어가셔가지고 기존에 있는 참조들을 좀 다 제거를 해주시고 네, 제거를 해주시고 이 벽을 기준으로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거죠. 위치를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밴드 펴기랑 밴드 복귀를 여기 기준이었나요? 밴드 펴기랑 밴드 복귀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밀어내기가 좀 아래에 존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밴드 복귀를 억제했을 때 네, 따라가죠. 네, 복귀했을 때 따라가고 억제했을 때도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가능하죠. 안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예, 밴드 펴기를 했을 때도 모든 형상이 따라갑니다. 모자 관계를 조금 생각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이게 질문들이, 좋은 질문들이 많네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질문을 다 해주신 것들은 다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다 이 댓글로 저희가 해주시면 종합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장이나 결합. 확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벽을 이렇게 편집하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벽을 편집할 때 모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확장하면 라운드 부분이 이 늘어나는 게 말이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서피스 확장을 안 하겠다 이러면 간단하게 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부분에 저희가 설명하지 않은 기능들도 당연히 있어요. 아무래도 판금 교육은 아니다 보니까 뭐 결합이나 벽병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벽병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의 벽인데 벽이 나눠져 있다. 이런 경우에 하나로 합친다거나 혹은 벽이 두 개가 교차하고 있을 때 두 개를 한쪽을 잘라내면서 하나로 만들 때 결합을 쓰겠죠.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다 이제 모든 걸 다 설명드리는 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주요한 판금 기능들만 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판금 교육도 또 저희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판금 기능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기능들이 궁금하시다면 이후에 한번 저희한테 교육 신청을 해보시거나 혹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린 건 그런 기능들이죠. 네, 벽을 확장하고 혹은 합치고 혹은 네, 병합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 챔프나 라운딩이 가능하냐? 이게 두께 챔프, 약간 이제 질문이 제가 살짝 이제 헷갈리는데, 챔퍼나 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챔퍼를 넣는 걸 말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시는 거겠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형상이 이제 가능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못다기를 이렇게 넣는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이렇게 그냥 이거 말하시는 거겠죠? 챔프나 라운드. 네,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곳에 보면 초록색 아이콘이 있고 파란색 아이콘이 있어요. 이 파란색 아이콘은 이게 판금에 있는 게 아니라 모델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파란색이죠? 그렇죠? 위치가 여기서도 자주 쓰니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못 찾으시겠으면 그냥 모델에 가셔가지고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대로 사용해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정해진 시간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질문사항,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지금 댓글로 계속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총합을 해서 전부 이제 메일로 저희가 전달드린 메일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